자,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가정용 에스프레소 머신을 가져와 봤거든요. 바로 이놈 하이브루 에스프레소 머신이란 겁니다. 저는 이놈을 알리익스프레스에서 41만원에 구매를 했어요. 빼빼로데이쯤 해가지고 좀 할인 행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싸게 구매했는데 41만원에다가 관세 78,000원인가 줘가지고 거의 49만원 정도에 구매를 했습니다. 근데 한 이틀 전에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51만원 정도로 뭐 올라갔다가 또 블랙 프라이데이라고 해서 또 한 45만원까지 내려왔다가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금액이 관세 빼고 40에서 50 정도 되는 그 정도 금액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얼마 전에 제가 이놈 짧은 동영상으로 한번 올려드렸었는데 많은 분들이 댓글에다가 가짜 브레빌 같다 라는 말씀을 많이 해주셨어요. 사실 그 말도 어느 정도 맞는 말이지만 저는 그 브레빌보다는 드론기의 라스페셜리타라는 모델을 좀 많이 닮은 것 같다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다만 드론기나 브레빌은 국내 출시 가격으로 보면 브레빌 870 같은 경우는 100만원 초반대인가 그렇고 드론기 같은 경우는 거의 200만원 정도 합니다. 얘는 40, 50만원 정도 수준이니까 가격 차이가 좀 많이 나죠. 그러면은 싼 맛에 이놈을 쓸 수 있는가, 가성비를 보고 구매를 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 오늘 찬찬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외관부터 보죠. 자, 먼저 윗부분 그라인더가 달려 있습니다. 이 그라인더 제가 좀 마음에 드는 거는 분쇄도가 30단계로 이렇게 가능해요. 딱딱딱딱 가능하거든요. 한 칸씩 갈 때마다 탁탁탁탁 걸리는 느낌이 있어요. 이렇게. 자, 근데 보시면은 뭔가 이 싱크가 좀 안 맞다고 해야 되나? 예, 이까지 갑니다. 그리고 제일 크게 키웠을 때는 뭐 요쯤에서 멈춰요. 뭔가 어설픈 느낌이 있긴 합니다. 여기서 힘을 더 줘갖고 돌려버리면 확 돌아가거든요. 자, 이렇게 돌아갑니다. 그러면 쏠랑 빠져요, 이렇게. 자, 이렇게 쏠랑 빼놓고 보면 알아서 원두가 떨어지지 말라고 호퍼가 막힙니다. 이런 부분은 마음에 들어요. 자, 그리고 그라인더 보면 손잡이가 달려 있습니다. 요 놈 돌리가 빼면 요 안에 날이 있고 여기에도 날이 있어요. 이 부분은 제가 얼마 전에 소개해드린 리퀴드 그라인더랑 좀 비슷한 느낌인데요. 이렇게 날이 간단하게 빠진다는 거는 청소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냥 요래 빼가지고 솔 같은 걸로 탁탁탁 털어내면 됩니다. 장착할 때도 역손으로 그냥 이렇게 장착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상부 이 귀엽게 템퍼 그림이 있습니다. 템퍼 놔두는 자리 같아요. 굳이 이런 게 필요 있나 싶은데 일단 있습니다. 자, 그리고 뒷면을 보면 이렇게 커다랗게 물통이 있어요. 자, 보시면 맥스 2.8리터. 그리고 용량이 제법 큽니다. 물을 채울 때는 요래 열어갖고 그냥 채워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물통은 들고 빼면 바로 분리가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뭐 딸랑딸랑 들고 다니면서 물 채우고 청소하고 편하게 하실 수 있어요. 여기는 전기 코드. 얘는 콘센트가 220V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바로 꼽아서 쓰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전면부 이렇게 보면 온오프 버튼, 그라인드 버튼, 그리고 이게 돌릴 수 있는 다이얼 같은 게 있고 싱글, 더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불이 꺼져 있으면 얘들이 지금 불이 안 들어와 있기 때문에 잘 안 보이거든요. 요 위에도 뭐가 있어요. 한번 키 보면 지금 보시면 얘가 깜빡깜빡합니다. 느리게. 뭔가 어설프게 이러면서 깜빡깜빡하죠. 예열 중이란 거예요. 네, 얘는 따로 보일러가 있는 게 아니라 서머블록으로 온수를 만들어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일러 시스템보다는 좀 더 빠르게 예열이 됩니다. 뭐 한 30초에서 1분 정도 이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지금 불이 반짝 들어오면서 예열이 다 됐습니다. 다 버튼들이 불이 다 들어왔죠. 자, 이 다이얼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가운데로 맞춰져 있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 커피 추출이라고 보시면 되고, 요쪽으로 가면 온수, 요쪽으로 가면 스팀입니다. 얘 같은 경우는 싱글, 더블 추출량을 내 마음대로 추출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버튼이나 이런 걸 보면 이 단차가 느껴지시나요? 약간 이런 부분들 어설픈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런 소재나 만듦새들 다 플라스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 뭐 만졌을 때 촉감이 뭐 떨어진다거나 마주 싸구리 같다 이런 느낌은 아니에요. 그냥저냥 나쁘지 않다. 자, 그리고 이 그라인더 밑으로 내려와 보면 그라인딩 된 원두가 나오는 토출구입니다. 요 위에 그라인드 버튼 누르면 앵 돌아가거든요. 이렇게. 제가 지금 원두를 안 넣어놔서 원두가 나오진 않는데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옆에 포토필터 빼갖고 딱 이렇게 걸면은 이거 딱 물거든요. 그래서 편하게 받을 수가 있다. 자, 이 부분 그룹 헤드 부분입니다. 서머블록 58mm 카페 그룹 헤드라고 되어 있네요. 포토필터에 대해서 얘기를 조금 해보면 58mm 포토필터입니다. 저는 사실 이 머신을 구입을 하게 된 이유가 이 그라인더 분쇄도 기준이 30단계인 거랑 이 포토필터 사이즈가 58mm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구입을 했거든요. 이 58mm 포토필터 같은 경우에는 상업용 포토필터 사이즈입니다. 그래서 바스켓이나 템퍼나 뭐 디스트리뷰터나
이런 것들 굉장히 호환성 있게 쓸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구매를 했습니다. 근데 다만 아쉬운 거는 포토필터 날개를 보면 날개가 3개입니다. 일반적인 우리 상업용 포토필터들은 자 이런 식으로 날개가 2개거든요. 그러다 보니 포토필터를 바꿔가면서 쓸 수는 없을 것 같다 라는 아쉬움이 있긴 합니다. 자 그리고 밑에 물바지 부분입니다. 요거 드러내보면 이 구멍으로 추출되고 남은 압력이나 잔여 물들이 삑 하고 빠져나오거든요. 그 말인즉슨 3웨이 밸브가 이 머신은 달려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3웨이 밸브가 달려있으면 우리가 그룹 헤드 청소도 편하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좀 마음에 들어요. 그리고 얘가 재밌는 게 이 물바지 부분을 쑥 빼면 자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안에 뭔가 있어요. 이게 뭐시고 하고 살짝 꺼내보니까 뭐 청소솔 같은 게 숨어 있습니다. 이거 왜 이래 숨겨놨는지 모르겠어요. 다시 저도 살짝 숨겨놨겠습니다. 자 그리고 스팀 노즐입니다. 스팀 노즐 같은 경우는 상업용 머신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제법 그럴싸하게 생겼어요. 스팀 구멍을 보면 하나밖에 없습니다. 요 구멍 한 개만 딱 있어요. 구매하고 나서 알게 된 건데 옵션을 선택해 가지고 별도로 구매하면 구멍 3개짜리 팁도 구매를 할 수 있다고 해요. 근데 이놈 사게 되면은 따라오는 구성품이 어떤 게 따라오냐면 일단 먼저 58mm 템퍼가 따라옵니다. 굉장히 만듦새가 좋아요. 생각보다 좋아서 제가 오 이랬거든요. 묵직합니다. 무게를 재보니까 거의 한 300~400g 좀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저울이 따라옵니다. 0.1g 단위로 측정이 가능한 저울이고 스탑워치도 달려있어요. 배터리는 들어가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따로 넣었는데 뭐 싸구리 저울 같은 느낌이 드는데 공짜로 주니까 너무 좋아요. 제가 재보니까 무게 측정도 잘 됩니다. 그 다음 구성품이 이 템핑 매트입니다. 없어도 상관없지만 주면 좋은 그런 거죠. 자, 그 다음 스팀 피처. 이게 아마 300mm 사이즈 좀 될 것 같은데 이 스팀 피처도 만듦새가 그렇게 뭐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청소용 솔 원샷용 바스켓입니다. 저는 사실 원샷용 바스켓 잘 안 씁니다. 이거 추출이 하기가 어려워요. 막 터지는 경우도 많고 뭐 하여튼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영원히 안 쓸 것 같아요 이거. 자 아무튼 방금 보신 구성품들 제가 가정용 머신은 많이 사봤지만 이 정도로 낑가 주는 거는 거의 역대급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사실 이거 따로 사면 뭐 그렇게 비싸진 않아요. 그래서 좋기는 좋은데 이 구성품들에 혹해가지고 이걸 사야 되겠다 라고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제가 이 외관을 설명하면서 말씀드렸던 이 58mm 포토필터 호환성이 어떻게 되는지 잠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먼저 이 순정 바스켓 빼볼게요. 자 이렇게 빼보면 내부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뒤에 이 고무가 왜 달려 있을까 보니까 이 템핑할 때 딱 받치라고 이렇게 받치라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재밌는 게 이 기본으로 들어가 있는 이 순정 바스켓은 리치 리스예요. 보면 리치가 없습니다. 리치가 뭔데 하실 수 있는데 요 바스켓 보면 옆에 툭 튀어나온 거 있죠. 이게 리치라고 하거든요. 이런 없는 거는 리치 리스 라고 표현을 합니다. 리치가 있는 이런 바스켓을 여기다 넣으면 밀어냅니다. 들어갔죠? 밀어냅니다. 이렇게 툭 하고 튀어나와요. 그래서 리치가 있는 바스켓은 사용하기가 조금 어렵다, 잘 안 맞는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래 베타 뿌기 때문에 계속. 그러면 리치 리스 요 바스켓을 쏙 넣어보면 얘는 잘 맞죠. 지금 요 들어간 게 리치 리스 IMS 바스켓이거든요. 얘 같은 경우는 그냥 쑥 잘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포토필터에다가 쓰려고 하면 바스켓을 리치 리스로 구입을 하셔야 된다 라는 걸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 IMS 바스켓 위쪽 부분을 이래 보면 라운드가 이렇게 지어 있죠. 근데 순정 바스켓 보면 뭔가 좀 다릅니다. 여기에서 차이가 나는 게 뭐냐면 장착을 했을 때가 좀 차이가 납니다. 자 지금 장착되어 있는 거 순정 바스켓입니다. 요렇게 그룹 헤드에다 꼽아보면 쭉 하고 장착이 쭉 잘 되죠. 자 이제 IMS 리치 리스 바스켓입니다. 요거 같은 경우 그룹 헤드에 장착을 하면 아이고 이까지밖에 안 들어가요. 암만 쪼아도 아이고 안 들어갑니다. 여기서 끝이에요. 자 이렇게 하면 정상 추출 가능하냐 라고 궁금하실 수 있는데 추출을 해보니까 원두 양이 한 18g 19g 정도 도징했을 때는 큰 문제 없이 추출을 잘 했습니다. 다만 한 20g씩 때려 넣어 버리니까 옆으로 찔찔찔 새요. 어설프게 해놨노 이거. 자 아무튼 방금 보신 그렇게 꽉 장착이 안 되는 단점 때문에 이 머신을 청소할 때 이런 블라인드 바스켓을 우리가 쓰죠. 이 블라인드 바스켓도 꼽으면 장착이 꽉 하고 안 되는 단점이 있거든요.
이렇게 이까지 가면 멈춥니다. 그러니까 이까지밖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 청소 모드 한다고 꽉 눌리면 옆으로 또 질질질 새는 그런 모습을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얘를 청소할 때는 이런 블라인드 바스켓을 꼽아 가지고 넣는 게 아니라 이 순정 바스켓을 꼽아가 이 청소할 때 쓰는 고무판이 있거든요. 요 놈을 여기다가 이렇게 쏠랑 넣어 가지고 요래 장착을 해서 청소를 하셔야 청소가 잘 됩니다. 자, 이제 이놈 뭐 설정 방법이나 이걸 한번 설명드려 볼 건데요. 아따, 이거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살 때 알리익스프레스 들어가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 한국어 번역이 굉장히 어설프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뭔 말인지를 잘 못 알아듣겠고 이 머신을 파는 상세 페이지 자체가 설명이 제대로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거 구입할 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이거 완전 뭐 아니면 돈데 이거 구입해도 되나 이 생각을 많이 했는데 이 설정 방법에 대해서 제대로 나와 있는 그게 없어요. 그리고 심지어 얘들은 사용 설명서도 안 줍니다. 사용 설명서가 없어요. 뭐 저울이나 피처 이런 것만 넣어줄 줄 알았지 사용 설명서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뭐 이것저것 보다 보니까 이거 온 오프 버튼이랑 이 더블 버튼을 길게 누르면 설정 버튼으로 들어갈 수 있다, 뭐 이런 문구가 있어서 제가 꼭 눌러봤는데, 자, 이렇게 뭐시 깜빡깜빡하죠. 자, 그러면 이제 내가 이 싱글이나 더블이나 그라인더를 시간을 내가 조절할 수 있는가 보다 이 생각을 하고 눌러봤어요. 자, 엥 돌아갑니다. 껐어요. 안 돼요. 뭐 안 됩니다. 시간 설정 안 돼요. 이 버튼은 먹히도 안 합니다. 예. 뭔가 설정이 될 것 같이 끔뻑끔뻑 하고 있는데 안 돼요. 안 돼. 그래서 이 설정 버튼에서 뭘 할 수 있는지는 제가 지금 이 써본 지가 며칠 됐는데 아직 모르겠습니다. 다 때려 뽀살 뻔했어요. 그래갖고 막 제가 이것저것 또 찾아보고 눌리보고 오만 난리를 치보니까 그냥 얘를 꾹 길게 누르면 설정이 가능하더라고요. 이렇게 꾹 누르면 깜빡깜빡합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하고 있다가 빼면 띠 하죠. 제가 누른 이 시간을 기억한 겁니다. 추출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꾹 누르면 이렇게 깜빡깜빡하면서 추출합니다. 이 시간을 얘가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손을 떼면 삐 하면서 기억을 해요. 저는 그냥 길게 세팅해 놓고 제가 원하는 양 되면 꺼버리고 뭐 그런 식으로 했어요. 자, 그리고 이 다이얼 부분 보통 다른 머신들 보면 이쪽 스팀으로 딱 돌리고 난 다음에 스팀을 칠 수 있을 정도로 예열이 되면 따로 스팀 다이얼 같은 걸 돌려서 진행을 하거든요. 근데 얘는 이거 돌리면 바로 뭐 스팀으로 들어가 봅니다. 이렇게 돌리보면 이렇게 물 한번 빼고 이렇게 깜빡깜빡 하고 있죠. 이게 지금 스팀 칠 수 있을 때까지 예열을 한다. 그래 하다가 되면은 지 알아서 저런 나와봅니다.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안 좋은 것 같아요. 자, 지금 보시면 스팀이 와 밑에서 올라오고 있죠. 이거는 3웨이 밸브 그쪽에서 나오고 있는 겁니다. 제가 커피 추출 온도로 바꿨으니까 강제적으로 스팀을 빼내 가지고 온도를 떨어뜨리는 그 작업을 하는 것 같아요. 자, 여기서 내가 온수로 가야 되겠다 라고 하면 그룹헤드에서 물이 나오겠지 생각을 했거든요. 자, 이렇게 온수로 바꿔보면 요서 쌉니다. 물을 지금 처음에는 당연히 그룹헤드에서 물이 나오겠지 하고 제가 노즐을 이렇게 하고 있다가 제가 다 맞았어요. 제가 이렇게 하면서 의문이 드는 거는 아까 전에도 따로 옵션을 추가하면 이게 구멍이 3개짜리 스팀 노즐로 바꿀 수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물이 3방향으로 이렇게 찍 싼다는 말인데 굳이 이렇게 했어야 되나? 외관이나 기능 설명 다 해드렸는데요. 좀 어설픈 느낌은 있어요. 제일 중요한 부분은 결국 커피 추출 능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커피 추출을 지금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안에 들어가 있는 바스켓은 순정 바스켓을 넣어놨습니다. 물기 한번 싹 닦아주고, 자, 이렇게 포토필터 걸어놓고 그라인딩을 해볼 건데요. 분쇄도 같은 경우는 제가 여러 번 테스트를 해봤지만 지금 제가 사용하는 원두 같은 경우에는 12, 13 이 정도로 맞추는 게 좋았거든요. 더 밑으로 내려가면 너무 가늘어져서 추출 자체가 아예 안 됐습니다. 자, 좀 작게 나왔습니다. 제가 아까 설정을 좀 짧게 해놨더니 짧게 나왔네요. 좀 더 받아볼게요. 어이구, 넘치겠다. 방금 제가 한 것처럼 눌러가지고 끊을 수도 있습니다. 중간에 뭐 편하게 하시면 돼요. 자, 빼갖고 17.8. 제가 테스트를 해봤을 때는 한 16.5g 정도가 들어가는 게 이 순정 바스켓에서는 괜찮았거든요. 좀에 덜어내겠습니다. 근데 자, 옆에 이런 데 보시면 커피가루 날려 있는 거 보이시죠? 네, 이 그라인더의 단점, 날림이 조금 있습니다. 자, 이 토출구도 보시면 주변에 커피 가루들이 많이 묻어 있습니다. 정전기 발생이 많고 날림 현상이 있는 그라인더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다 포토필터를 걸고 쓰는 것보다 도진것 같은 걸 여기다 딱 붙여갖고 받는 게 훨씬 더 깔끔하게 받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디스트리뷰터로 한번 돌려주고, 자, 그리고 탬핑 해주고 한 35g 정도 받아볼 생각입니다. 시작.
머신이 진동이 그렇게 심하진 않아요. 아, 약간 느리네. 한 34초, 5초 만에 추출된 것 같고, 제가 약간 늦게 눌려서 38점 몇 그램 이 정도 나왔네요. 추출이 끝났습니다. 보시면 크레마도 빵빵하게 잘 뜨고 눈으로 봤을 때는 나쁘지 않아요. 물만 합니다. 사실 제가 테스트를 굉장히 많이 해봤습니다. 조금 아쉬운 단점이 있었습니다. 자, 포터필터 이렇게 빼보면 이 가운데 부분 움푹 파지는 거 보이실까요? 계속 나와요, 이 현상이. 바스켓을 바꿔도 그렇고 원두를 바꿔도 그렇고 뭔 짓을 해도 가운데가 이렇게 움푹 파지는 현상이 나왔습니다. 이게 왜 이럴까라고 생각했는데, 자, 이 스크린을 한번 보면 물이 가운데만 집중돼서 나와요. 분산이 안 됩니다, 제대로. 자, 그래서 스크린이 좀 문제가 있나 싶어가지고 요 CRM 있죠? CRM의 요 스크린을 전 뗐거든요. 떼갖고 요다가 꼽아봤습니다. 그렇게 해서 추출을 해보면 아주 썩 만족스럽진 않은데, 그래도 아까보다는 좀 더 물이 잘 분산되는 느낌이 있죠. 요렇게 추출 한번 다시 해볼게요. 이게 깜빡하고 설명을 안 드렸는데, 알리익스프레스의 상세 페이지를 보면 프리인퓨전이 있다라는 식으로 말을 하더라고요. 그 구간이 얼마나 긴지는 잘 모르겠지만 약간의 프리인퓨전이 들어가는 느낌은 있습니다. 자, 30초 추출 시간에 38g 정도 나왔습니다. 이 포터필터 안에 커피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한번 빼볼게요. 자, 보시면 아까 전에 가운데 움푹 파진 그 현상이 없죠. 자, 이놈 맛을 한번 보면 약간의 그 농도 차이가 좀 나는 것 같습니다. 제가 계속 추출을 해봤을 때 가운데가 움푹 파지는 그런 현상이 보였습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이 하이브루 머신의 단점인 건지 아니면 제게 약간 불량이라서 그런 건지 그걸 모르겠어요. 이게 리뷰가 많이 없다 보니까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을 못 하겠어요, 제가. 자, 그리고 이 그라인더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해보자면, 지금 제가 사용한 원두 중강배전 정도 되는 원두입니다. 약간 높게 로스팅된 원두거든요. 이 원두로 했을 때는 좀 전에 보신 것처럼 제가 분쇄도를 12, 13 이 정도로 맞추고 추출을 했는데, 좀 약하게 볶여 있는 원두들은 분쇄도가 더 곱게 갈려야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랬을 때 얘가 잘 갈아줄 수 있는가 라고 테스트를 해보니까 잘 갈아줍니다. 네, 크게 문제없이 분쇄를 잘 해줬고 추출을 했을 때도 큰 문제없이 추출이 잘 됐어요. 아주 맛있다라고 하기는 어려웠지만 추출은 잘 밀어주더라. 자, 오늘 이렇게 하이브루 커피 머신 사용해봤는데요, 저는 며칠 동안 나름 재밌게 사용하긴 했습니다. 일단 그라인더 성능 같은 경우에는 제 생각보다 조금 더 좋은 느낌이었어요. 에스프레소 추출 성능 그냥 저가형 에스프레소 머신과 비슷합니다. 물론 아까 전에 말씀드린 가운데로 물이 쏠리는 현상, 이 부분은 제 것만 이런 건지 하이브루 전체적으로 그런 건지 잘 모르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한 언급은 깊게 안 들어가도록 할게요. 근데 전체적으로 가운데로 물 쏠림 현상이 있다면 굉장히 별로입니다. 그리고 스팀 같은 경우 영상에 제가 찍지도 않았습니다. 잘 안 됩니다. 굉장히 약해요. 오랫동안 스팀을 쳐야 되고 롤링 같은 것도 잘 안 됩니다. 약하기 때문에. 저가형 에스프레소 머신에서 볼 수 있는 그 정도의 힘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 머신 제가 41만 원에 관세 포함해가지고 한 49만 원 정도에 구입을 했습니다. 물론 블랙 프라이데이 끝나면 더 올라갈 거예요, 가격이. 그러면 거의 5, 60만 원대까지 올라가겠죠. 그 돈 주고 이걸 산다라고 하면 전 추천드리고 싶진 않아요. 차라리 저라면 CRM에다가 그라인더를 따로 구입해서 그렇게 홈카페를 구성할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 해외 직구를 한 전자제품은 중고로 원래 팔 수 없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요 근래 보니까 그게 풀려가지고 해외 직구한 전자제품도 중고로 팔 수 있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놈을 지금 당근마켓에 올리가 팔아야 되는데 영상에서 별로 추천을 안 하고 싶습니다, 어중간합니다 라고 떠들어삐 갖고 팔릴지 모르겠어요. 완전히 조집있네. 오늘 영상 요서 마치겠습니다.